나는 오래전부터 혼자 살고 있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남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부부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부엌에서 마주치는 짧은 순간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소음에 가까웠다. 말이 사라진 자리를 생활의 소리가 채우고 있었을 뿐이다. 외도를 알게 된 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특별한 예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도 없었다. 오래된 냄비에서 물이 넘치듯 이미 가득 차 있던 의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넘쳤다. 남편의 휴대전화 화면에 잠깐 스친 이름 하나. 그 이름은 나와 상관없는 세계의 것이었고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이 밀어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되고 모르는 일이 되면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나이에 다시 삶을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였고 두려움은 늘 침묵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침묵은 보호가 아니었다. 며칠 뒤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확신이 되었다. 늦은 귀가, 어색한 변명, 눈을 피하는 순간들.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고 그 태연함은 나를 점점 더 작게 만들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얼굴,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 나는 그 얼굴을 평생 알고 지냈다고 믿어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싸움은 그 이후에야 시작됐다. 그러나 그것은 외도 하나로 촉발된 싸움이 아니었다. 아이들 문제, 돈 문제, 시댁과의 관계, 내가 참고 넘겼던 수많은 날들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다. 나는 처음으로 묻지 말았어야 할 질문들을 꺼냈고 돌아온 것은 대부분 회피와 무시였다. 가장 깊이 상처가 된 것은 무시였다. 나의 감정은 늘 과장되었고 나의 기억은 왜곡되었으며 나의 분노는 나의 탓이 되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되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참고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외도를 알기 전과 후 집안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식탁의 위치도 냉장고 속 반찬의 순서도 달력에 적힌 병원 예약 날짜도 그대로였다. 변한 건 나뿐이었다. 그 같은 공간을 보면서도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느낌. 마치 유령처럼 이 집을 지나다녔다. 아침마다 밥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식사였지만 그 누군가는 이미 나를 배제한 삶을 살고 있었다. 습관은 죄책감보다 강했고 그 습관이 나를 더 오래 붙잡았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계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집을 나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남은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지.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숫자가 들어왔다. 그 숫자들은 차갑고 정확해서 울틈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자주 과거로 돌아갔다. 결혼하던 날의 얼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무게, 남편이 힘들어하던 시절 말없이 등을 내주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이제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묻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가 있었느냐고. 외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다만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이용했다. 나의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방치였고 그 방치 위에서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존감의 붕괴였다. 나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갔다.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이미 끝난 사람 같았다. 그 생각은 누가 심어준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내 안에서 자라났다. 싸움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말이 사라졌다. 집안에는 이상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평온이 아니라 포기에서 비롯된 정적이었다. 나는 하루하루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조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처럼 들렸다. 이혼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계속 참으며 살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타협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내 삶에 가장 가까워졌다.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 마음만은 지키는 선택. 그것이 나에게 조론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사과도 이해도 변화도. 기대를 내려놓자 분노는 줄어들었고 대신 허무가 밀려왔다. 그러나 그 허무는 거짓이 아니었다. 거짓 희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았다.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의 일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애썼다.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기분에 나를 맞춰 살아온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나의 중심이 생겼다. 조론을 선택한 이후에도 삶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현실은 그대로였고 경제적인 계산은 여전히 나를 붙잡았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해하는 척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 설명하지 않고 외출 시간을 정했고 나만의 일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불안은 점점 사라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는 나 자신과 마주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질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원했는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왔는가. 그 질문들은 대답보다 침묵을 요구했고 나는 그 침묵을 견뎌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은 아니었다. 그의 기분 변화에 하루가 좌우되지 않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거리였다. 경제적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숫자를 외면하지 않기 시작했다. 막연한 공포보다 구체적인 계산이 덜 무섭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배웠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삶이었다. 조론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에 대한 회복이었다. 나는 이제 아내라는 역할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이 이기적인 선택이라 해도 괜찮았다. 평생 이기적이지 않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집에 갇혀 있지는 않다. 부부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나의 존엄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 선택만 하며 살고 싶다. 완전히 떠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 그것이 내가 선택한 조론이고 지금의 내가 나에게 허락한 마지막 용기다.